음식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당신의 감각은 이미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요즘 쉽게 말해서 구석기인의 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 구석기 이후에 그렇게 몸이 많이 진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현대의 음식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현대에도 인간이 고기 굽는 것을 봤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혹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지방의 유혹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냄새만으로 당신의 식욕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맛본다면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지방질을 섭취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지방질이 포함된 이런 마시는 중독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쾌락 중추를 통한 중독적 성향이 적어도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에는 그 어떤 맛보다 인간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맛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먹거리는 인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래전 인류가 힘들게 먹을 것을 얻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곳곳에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한 디자인 회사의 점심시간. 아직은 할 일이 많은지 누구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수북히 쌓여있는 간식으로 해결하네요. 결국 오늘 점심은 사무실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패스트푸드들이 점심 메뉴를 차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업무량이 많기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시켜 먹게 되고 그거 때문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기 시작한 뒤로 저녁은 야근하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시켜 먹으니까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먹어요. 빠르고 맛있는 식문화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에 육박하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다 보니 칼로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2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는 식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네요.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칼로리를 넘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량입니다. 지방은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얼마 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 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기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엄마랑 음식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잦아가지고 엄마가 외출하고 그러셨을 때 오빠가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 숨겨놓으면 엄마한테 걸리니까 옷장 속이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나서 그 후에 엄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엄마가 뒤져볼 때 딱 들켜가지고 걸려가지고 또다시 혼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시킨 석환 씨. 자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g. 이건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가 넘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은 지방량의 경우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석환 씨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포기하고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를 억지로 먹으면 과연 내 행복이 진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몇 번씩 해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만족감을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몸무게에 민감한 정윤혜 씨. 자는 거는 네. 최근 5개월 사이 8kg 정도가 붙은 윤혜 씨는 합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곳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찐 것 같아요. 육류도 주말이나 뭐 일주일에 2번씩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뭐 라면도 많이 먹고 과자 뭐 그런 것도 먹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살찌는데 이유가 있네요, 그죠? 다이어트 하시려는 목적이 뭐세요? 윤혜 씨는 이미 이곳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빼야 될 것 같아서요. 합숙 다이어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음식 조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앞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사람 체질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체질이 좀 바뀐 이후로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살찌는 음식, 살 안 찌는 음식 막 머릿속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먹어요. 네, 잘 먹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이 많은 윤혜 씨.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채운 음식들. 대부분 과자나 가공식품들입니다. 전업주부인 윤혜 씨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또 라면 같은 거랑 뭐 햄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집에 있으면 TV 켜놓고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야채도 빼놓지 않죠. 윤혜 씨는 가공식품을 고르면서도 칼로리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오늘 사온 스파게티는 칼로리가 340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여성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17%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칼로리에 비해서 지방량, 특히 몸에 좋지 않은 포화 지방이 높은 편입니다. 브로콜리도 먹어보려고 넣었는데 잘 안 먹게 되네요. 윤혜 씨에게 힘든 것은 고지방 음식을 멀리하고 저지방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만 기름진 맛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안석환 씨. 각별히 칼로리에 신경 쓰지만 지방 섭취는 쉽게 줄이지 못하는 정윤혜 씨.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안석환 씨의 경우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2 네. 나와서 참고치는 140이야. 네. 고지방 식사를 해왔지만 표준 체중을 넘지 않는 정윤혜 씨. 하지만 문제는 체지방이었습니다. 정윤혜 씨, 체성분 분석에서도 신체 균형에 있어서 지방 과다 비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으로 들어온 지방이 혈관으로 퍼지게 됩니다. 혈관에는 점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방을 과잉 섭취하게 돼서 체내에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면 혈액 내에서도 이 나쁜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높아지고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은 결국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심각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그런 결과로 당뇨병 유발에도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력 시사 주간지에선 지방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이 급증하는 이유가 점점 지방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유혹에 약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몇 가지 검사를 더 했습니다. 먼저 설문을 통해 음식의 중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음식 중독성은 음식에 대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두 사람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 40대 남성이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안석환 씨와 정윤혜 씨에게 음식 중독 증세가 있을까요?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음식 중독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안석환 씨와 엄대욱 씨는 한 중등도 정도의 음식 중독적인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윤혜 씨는 심각한 음식 중독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중독이 지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세분화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뇌의 반응을 스캔하듯 검사할 수 있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인 fMRI 검사입니다. 뇌가 반응하면 활성화된 부위가 연노랑 점들로 표시가 됩니다. 검사 참가자들에게 물과 크림을 먹게 한 후 뇌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게 한 후 뇌의 반응을 fMRI로 실시간 스캔을 하듯 촬영했습니다. 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함유가 높은 크림을 먹게 한 후 f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셨을 때와는 달리 크림을 먹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빛나는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안석환 씨와 정윤혜 씨였습니다. 실제 이들은 물과 크림을 먹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좀 답답한 데서 실험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첫 번째 거 마셨을 때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물 드셨을 때요? 네, 오히려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네. 눈이 번쩍번쩍 뜨죠. 배고픈 데다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좋은 거 들어올 때는 막 눈이 막. 그럼 버튼 잘 누르셨어요? 맛있는 거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빼먹은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먼저 올라오잖아요. 물을 마실 때가 더 좋았다고 했던 안석환 씨의 뇌는 실제 물을 마실 때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생크림을 먹을 때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는 정윤혜 씨도 크림을 먹었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석환 씨와 정윤혜 씨가 반응한 뇌의 부위는 쾌락 중추입니다. 설탕이나 지방 이런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담배, 마약과 같은 그런 쾌감 중추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뇌의 도파민 등등의 쾌락 물질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있고, 그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쾌락 중추는 도파민 같은 쾌락과 진통을 맡은 물질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극이 없으면 더 강한 자극을 달라고 보채게 되죠. 그래서 그 자극을 끊으면 우울해지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실험만으로 살해자들이 지방에 중독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독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성제의 일종인 암펙타민과 음식을 섭취했을 때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 같은 부분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연구소에선 지방의 중독 가능성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해서 먹인 쥐들은 심지어 고통을 줘도 고지방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마약 중독자와 유사한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지방이 흡수되었을 때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흡수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여러 가지 물질로 이게 분해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성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염증 반응에 반응한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밝혀진 건데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카나비스, 대마와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다 해서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마약과 같은 성분인 신경 전달 물질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나오게 되고 우리는 점점 기름진 음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의 치명적인 맛에 관심을 가진 학자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영혼론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을 상세하게 열거했는데 지방을 혀를 즐겁게 하는 효과면에서 단맛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지방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맛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어디에도 지방의 맛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방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단맛의 맛을 좀 넉넉히 입에 우리는 식품영양학과의 자문을 받아 인간이 지방의 맛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미각 훈련을 받은 연구원들을 통해 구분 가능한 지방의 양을 계량화했습니다. 모두 5단계로 나눴는데요. 단계별로 지방량을 다르게 해서 파운드 케이크를 제작했습니다. 완성된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물론 지방 외에 다른 재료는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지방 맛의 차이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실험 참가자 5명에게 파운드 케이크를 맛보게 하고 케이크의 맛을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베테랑 주부인 첫 번째 실험 참가자, 자신 있게 케이크를 먹습니다. 얘가 제일 안 달아요. 마지막. 네. 그 중에 가장 지방이 많았을 것 같은 건 어떤 건가요? 3번이요. 좀 담백한 맛이 좀 뭐라 그럴까? 지방이 좀 많았을 때 그런 맛을 좀 제가 느끼거든요. 담백하다라는. 네, 그런 맛이 좀 느껴져요. 3번이. 하지만 지방이 가장 많은 것은 5번째 케이크입니다. 사실은 설탕의 함량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 마지막에 먹었던 케이크 지방이 가장 많았던 케이크거든요. 아, 그래요? 우와. 신중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는 2번째 실험 참가자. 이거는 단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네. 지방이 가장 많이 든 케이크가 가장 안 달다고 했습니다. 네, 설탕이 똑같이 들어간 케이크입니다. 5개가. 그런데 그 지금 가장 안 달다고 말씀하신 케이크 네.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간 케이크예요. 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별로 아닌가? 별로 별 차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뭐 특별히 단 거 없는 달지도 뭐 하지도 않은데요. 다른 참가자들도 단맛과 지방 맛을 착각했습니다. 네, 얘가 제일 안 달고요. 얘는 좀 퍽퍽한 느낌도 들고. 그중에 지방이 제일 많이 드는 건 어떤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아요. 3번. 네. 제일 달고 제일 지방도 많고. 네. 이거 가운데 있는 케이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먹자마자 단맛이 확 났어요. 다른 것보다 많이. 지방이 가장 많은 케이크를 골라낸 실험 참가자도 역시 단맛을 헷갈려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정확한 지방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느낀 지방의 맛은 착각이었을까요? (90년대) 미국에선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설탕 함량 차이는 발견해냈지만 지방의 차이는 알지 못한 것이죠. 단맛 같은 경우는 쓴맛이나 신맛처럼 혀에서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맛이지만 지방은 맛이 따로 없고 입안에서 느낌으로 그냥 우리말로 뭐 느끼하다 뭐 이런 정도로 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 함량이 차이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 달콤한 맛을 대표하는 이 음식의 칼로리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여러분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골라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생크림 케이크는 감자튀김보다도 지방 함량이 더 많습니다. 생크림 케이크와 크래커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생크림 케이크가 크래커의 지방 함량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크림 케이크를 이긴 크래커도 초콜릿보다는 지방 함량이 적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인간을 매혹시키는 지방의 맛. 원래 인간은 지방의 맛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육식을 통해 지방을 본격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죠. 과거 구석기인들이 먹던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더 흔하게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과 정제 방법과 그런 조리법의 발달에 비해서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중독 현상과 비슷한 현상들이 같이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지방은 훨씬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먹거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먹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밥상은 저지방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을 잘 축적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죠.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음식 중독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적었을 거예요. 이런 고칼로리, 이런 음식조차도 없었을 거고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훨씬 슈퍼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보상 중추를 아주 쉽게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산업이 발전되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필수 식량이 됐습니다. 특히 라면은 가장 사랑받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였던 국수를 단숨에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한 라면. 라면이 일반 국수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면을 기름에 튀겼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단순히 유통기한만 늘려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느끼한 맛은 라면 맛에 풍미를 더해주죠. 사람들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결을 하나씩 개발해냈지만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50%가 넘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라면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식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지방보다는 짠맛 매운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가공 음식으로 재탄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음식이 된 치즈. 그러나 가공식품으로 나온 치즈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치즈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가공식품들은 대체로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일까요? 기존의 치즈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조 공법을 달리하면서 지방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됐고요.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서 고소한 맛, 달콤한 맛을 많이 띠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의 미각을 또 자극하게 돼서 더욱더 이런 맛을 찾게 되고 중독성을 갖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결국에서는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은 마치 마법처럼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지방 함량이 튀김의 바삭함을 좌우하고 통조림 안의 음식에 탐스런 윤기를 돌게 하죠. 최근 가공식품들도 몸에 해로운 대표적인 지방인 트랜스 지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전체 지방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또 미각이나 이런 걸 통해 지방 함량을 높이게 되면서 소비자 입맛을 변화시킨 거죠. 훨씬 더 보면 미각을 자극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방은 더욱 효과적으로 가공식품에 들어갔고 결국 인간은 기름진 음식이 진화하는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지방에 길들여진 것이죠. 현대 패스트푸드는 과량으로 대량 소비하게끔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대량 소비를. 그래서 대량 판매가 있을 수 있게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게끔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트푸드에 우리 몸이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약한 맛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단숨에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은 지방. 우리의 환경도 점점 더 지방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환경에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밥상도 지방 중독이라는 위험적 신호가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